그냥 잠깐 왜 95%만 지원해주죠? 기왕 지원할 거면 그냥 깔끔하게 100% 해주지. 왜 요만큼만 지원할까요? 모럴 해저드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전액을 다 지원한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아무데나 막 팔아버리면 되거든요. 아무데나 막 팔아버리고 돈만 뻗었네? 무보 돈 주세요. 이렇게 되는 상황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렇게 95% 정도 또는 기업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이것들에 대한 비율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자, 무역보험공사 이런 수출보험 서비스를 한다고 했었고요. 수출보험 서비스를 하는데 무역보험공사도 아무리 정부기관이고 공공기관이지만 땅 파서 장사하는 데는 아니잖아요. 이거 자꾸 이런 보험료 몇 푼 받아가지고 보험금 계속 때려주다 보면은 무역보험공사의 재정도 되게 나빠지고 누군가가 굉장히 문제를 삼겠죠. 그래서 지금 말했던 이렇게 간단한 로직으로 수출보험이라고 하는 게 이루어지진 않고요. 우리가 보험에 부보하게 되려면 보험 가입 신청을 하게 되면 무역보험공사가 어떤 일을 주로 하냐면 우리 기업에 대한 신용조사도 물론 하겠지만 잠재 해외 바이어에 대한 신용조사를 먼저 선행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무역보험공사가 얘네들에 대해서 미리 파악을 해본다는 거죠. 미리 파악을 해서 얘네 회사의 재무 상태나 얘네 나라의 이런 건전성이나 이 인더스트리의 안전성이나 이 프로젝트의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을 점검해가지고 보험에 대한 인수 여부를 결정을 해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우리 수출상들이 외국에다 수출하는 모든 거래에 대해서 모두가 다 수출보험에 부보 가능한 것들은 아니고요. 경우에 따라서 얘네들이 수출보험 부보하는 것들을 거절하는 상품들도 존재합니다. 자, 어찌됐건 얘네들이 이런 과정들에서 해외 기업에 대한 신용조사라고 하는 것들을 전치 절차로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이것들을 우리 기업들을 위해서 해주는 것들이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무역보험공사가 굉장히 많은 신용조사 기관들이랑 미리 협약을 맺어 놓았어요. 아까 제가 언급했던 턴앤브래드스트리트도 있고 도쿄 머컨타일도 있고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랑 미리 협약을 해서 쉽게 말하면 얘네들은 럼썸으로 계약을 했다 보니까 신용조사하는 비용들이 굉장히 낮겠죠. 저 개별 커스터머는 한 300불에서 350불 정도 드는데 얘네들은 그거의 반값씩만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협약이 맺어져 있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별도로 서비스를 하는 거죠. 꼭 수출보험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수출상이 잠재 바이어들의 신용조사를 한 비용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대개 이제 툴은 우리 기업들이 쉽게 말하면 한 100불 정도 부담을 하게 되면 나머지 비용들에 대해서 무역보험공사가 지원하는 이런 수출 지원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알았다고 하게 되면 제가 학생 때 그죠? 이런 걸 알았다고 하게 되면 신용조사를 했을 텐데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코트라나 무역보험공사나 이런 신보나 이런 기관들에서 우리 해외 기업들에 대한 신용조사하는 비용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다 여기 있는 기관들 거 다 활용을 해봤는데 무역보험공사 것들이 이제 사실 제일 서비스적으로 그리고 또 자료적으로 제일 괜찮은 자료들이 옵니다. 대체로 한 4주에서 6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런 외부 기관들을 통해서 하는 것들이 효율적인 이유가 지금 보셨던 캐릭터, 캐패시티, 캐피털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파악하는 게 상대적으로 되게 어려운 일이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이라고 하게 되면 홈페이지나 이런 데도 정보가 잘 나와 있고요. 또 우리나라 금감원 전자공시 이런 데가 있어가지고 꽤 많은 기업들이 기업의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요. 선진국일수록 이런 자료들이 굉장히 오픈소스가 많거든요. 근데 선진국이 아닌 기타의 나라들은 이런 정보가 굉장히 폐쇄적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들에 대한 신용조사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첫 번째 나오는 캐릭터 몇 번 이야기하다 보면 걔가 나한테 정말 물건을 살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할 수 있겠죠. 아까 예를 들어볼까요? 아까 그 힐튼 호텔의 매니저랑 그리고 아프리카의 왕자 둘 다 계약 이행과 관련된 의지는 굉장히 많았을걸요? 네. 다만 도덕성 측면에서 조금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거죠. 두 번째는 캐패시티랑 캐피털인데 이런 부분들은 조사할 방법이 사실 없어요. 그죠? 거기에 그 소위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영업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걔네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개인들이 기업들이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문기관들을 통해 가지고 조사를 하곤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용조사를 하게 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세 가지를 우리가 3C라고 보통 표현을 했었고요. 그래서 무역거래에서의 3C라고 하는 게 캐릭터, 캐피탈, 캐패시티. 아마 무역용 때도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다 몇 개 더 추가해 볼까요?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죠. 계약에 대한 컨디션. 우리 기업은 반드시 선불 거래는 안 해. 반드시 후불 거래만 해. 예. 우리는 무조건 물건 받은 다음에 90일 있다가 대금 지급해. 그러니까 거래할래 말래.
이런 요구만 하는 바이어가 있다고 하게 되면 고민해야 되겠죠. 네. 이런 컨디션 고려할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 커런시입니다.